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바쁘니까 넘어가자고요. 거기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봐볼래요? 문제집은 254페이지 있는 거고, 거기인데, 우리 제일 뒤에 있는 거 있죠? 통합교과서는 311페이지 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위험부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하고, 동시양변권하고 그다음에 3절 위한 계약 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법이라 아마 끝나진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먼저 보면 여기가 311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311페이지 들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페이지 수로는 31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위험부담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하나가 시험에 나왔고 얘도 시험에 나왔는데 얘는 34회 때하고 35회 때 연타로 문제가 배정이 됐고 쭉 안 나오다가 35회 때 나온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 제의가 들어갔던 문제이긴 해요.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그래서 실제 올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둘 다 좀 힘들어요. 둘 다 나오기 힘든데 사례 문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위험 부담이 하나 있긴 해요. 이걸 하나 기억을 한번 해보자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갑과 을이 목적물을 이렇게 매물을 해요. 이제 5월 1일 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이게 6월 1일자에 주기로 하고, 근데 항상 목적물이 여기서 소실되거든요. 여기서 소실되는데 이 소실되는 건 계약 체결 전에 소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원무계담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원시적 불능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가 되고. 여기에서 두 개가 나눠진다고.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전부가 멸실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부 멸실되는 경우, 멸실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일부가 멸실됐다 이렇게 멘트를 줘요. 항상 지문에다가 전부가 전파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열이 가야 되고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아니면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80평밖에 안 돼요. 그런 멘트를 준다고요. 반드시 주거든요. 문장에다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부 멸실되면 이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안 쓸게 다. 여기는 담보 책임이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민법의 초보를 물어보는 건데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이 집이 불나려면 전체가 타든지 일부만 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이 두 개가 병존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병존이 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 타려면 다 타고 일부만 타려면 일부만 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도 못 하겠네?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이 어떻게 병존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다 타려면 다 타고 일부만 타려면 일부만 타야지 두 개가 어떻게 탈까 말까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두 개가 병존된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울 때는 항상 이게 원무 그다음에 계담 이렇게 와도 되고 원무계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이에 소실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후발적 불능인데 얘는 유효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 집이 소실된 거란 말, 이 사이에서. 그러면 갑이 질렀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을이 질렀어요. 그러면 위험부담이 되고 쌍방에 귀책 쌓이고 없어요. 그러면 위험부담이란 말이에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채무자거든요. 이게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매도인의 실수로 불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인데 집을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행불능이. 항상 머릿속에 뒤에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채무불이행. 그럼 최고를 안 하네?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들어가겠네. 해제.
해제가 들어가면 우리는 세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소급무효. 두 번째 뭐예요? 원상회복. 세 번째는 뭐예요? 손해배상. 이 세 개가 연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 라인업이니까. 그러면 해제란 말을 쓰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채무불이행이란 단어를 쓰려면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채권자의 귀책 사유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못 써요. 채권자니까. 이건 채무잖아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지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되죠. 여긴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고 얘는 을은 집을 받는 사람이니까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 을이 불을 질렀어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이건 위험부담이고 갑이 질렀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기본 궤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이거지. 그럼 채무자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누구겠어요?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겠어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수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옆집에서 불이 옮겨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로 가야 돼요? 둘이는 정확히는 위험부담이죠. 얘들은요. 그죠? 그러면 위험부담인데 위험부담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금지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해제란 말이에요. 해제.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절대로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그럴싸해요.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1억에 매매했습니다. 근데 을이 실수로 화재로 소실시켰어요. 끝에 가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물어준다. 이렇게 넘어오면 시험장에 가면 10명 중 9명 그게 맞다고 해요. 다. 이 구조를 벗어나 버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신만만하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 채권자가 을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 이건 위험부담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지를 쓸 수가 없어. 근데 시험장에 가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시험장의 느낌이 매수자가 불질렀네? 그럼 매수자가 불질렀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물어준다. 그럼 손해배상 받네?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여기는 해지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되거든. 이건요. 계약 해지 자체가 안 나와. 여기는. 위험부담에서 채권자가 불을 질렀어요. 그럼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채권자 위험 부담인데 이 위험이 뭐라는 거예요? 위험이 뭐예요? 이 위험이. 뭘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거 뭘? 대가예요, 대가. 대가. 야, 집이 없어졌는데 그럼 매매대금 어떻게 할래?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게 위험부담이라고. 그럼 이건 대가거든요. 그럼 대가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부담하겠습니다.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이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채권자가 을 아냐? 을이 불 질렀으면 내가 생각해도 꼬맹이도 물어볼 것 같아. 초등학생도 야, 누가 불 질렀어? 을이 불 질렀는데 이거 손해배상, 이 대금 어떻게 할까? 그럼 을이 물어줘야죠. 다 할 거예요, 그걸. 그걸 시험을 내는 거라고, 이걸.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순수한 위험부담이죠.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뭘로 간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입법적으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그래서 달리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채무자니까 누구예요? 매도자가 대가를 부담한다 이 말이야. 그럼 채무자는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내용인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 여기서 수령지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수령지체는 누가 수령을 지체한 거예요? 채권자가 안 받은 거라고. 그렇죠? 그 사이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돼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간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해제를 못 쓴다는 거예요. 위험에서는요. 위험부담에서는. 그 위험이 뭐냐 물어볼 때 대가 위험을 말하는 거고 의무 규정이고. 그렇죠? 그럼 이 가닥 있잖아요. 이 가닥을 알아야 돼. 이 가닥을 알아야 민법 총칙도 맞출 수 있는 거고 여기 지금 계약체결상이나 위험부담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 민법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0%는 거의 비정상적인 상식인데 다 그렇게 알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느낌이 그렇다 이거지.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첫 번째 요건이 원시적인 거고 전부 불능일 때만 나온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가자고. 가장 중요한 놈이 매도인하고 그다음에 매수인이거든요. 요건이니까. 그럼 매도인은 집이 불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알고 있는 거야. 악이 차이고 또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매수자는 뭐가 돼요? 선이 이고 플러스 뭐예요? 예, 무과실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건 요렇게 외워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가면 3장에 가면 쌍방이 모두 뭐라는 거예요? 모두 예, 과실이 있어.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는 거지. 쌍방 모두가. 그럼 여기 담보채 아니죠. 계약체결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지.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과실이 있어야 되지만 얘는 과실이 있으면 안 되거든. 아구가 안 맞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쌍방 모두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요. 아, 보이신가요?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매도자는 악이나 과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쌍방 모두가 선이 무과실이야. 그러면 이 조건이 안 맞지. 그래서 물어볼 때 요걸 물어보는 거야. 이 노란색. 요걸요. 이걸 모르는 거야. 매도인도 과실이 있고 매수자도 과실이 있어요. 그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매도인은 선이 무과실이었어요. 그렇죠? 매수자도 과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지금 무과실이잖아요. 그럼 이 계약체결상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뻔할 뻔짜거든. 지금 시험에 남아있는 건 요것만 남아있다. 요거 시험에 아예 내버렸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행배상을 해요? 신뢰배상을 해요? 신뢰배상. 그래서 항상 외울 때는 참 이게 원무, 개, 담 이렇게 외우고 그냥 또 하나 더 원무, 개, 신 이렇게 외워도 괜찮다. 그럼 원무, 원시적은 무효고 계약체결상 담보책임. 원시적은 무효인데 계약체결상은 신뢰배상을 한다. 원무, 개담, 원무, 개신 이렇게 외워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난 외우는 걸 별로 나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외워놓으면 빨리 찾으니까 문제를. 자, 요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교재 넘어가기 전에 요걸 체크해 보자고요. 불능인데 여기 두 가지가 지금 들어온 거죠. 원시적, 후발적 보이죠? 그럼 얘는 무효고 얘는 유효잖아요. 지금 이건 어디서 나와요? 민촉에서 나오죠. 민법 총칙에서. 41번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온다 이거죠. 왜? 보통 우리가 불능이라는 것은 전부 불능을 의미하거든요. 일부 불능은 미리 멘트를 줘요. 미리. 근데 지금 전부 불능이라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신뢰배상인데 아까 여기 원자에다가 무자에다가 개자에다가 요 신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원무, 개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무과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쌍방 모두가 과실이 있어요. 이렇게 멘트를 준단 말이죠. 쌍방 모두가 뭐예요? 모두 무과실해요. 이렇게 멘트를 준다고. 그러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것만 잘 이해해도 금방 아는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이걸 뭐라고 써요? 계약 체결 후 이렇게 물어봐요.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계약 체결 전인데 계약 체결 전에 채무자를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매도인이라고 쓰세요.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썼어요. 일일이 다. 이게 일을 모르니까 채무자 하는데 대체 채무자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럼 위에다가 어떨 때는 뭐 집을 넘길 놈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나중에 물건을 넘길 사람이 채무자가 되더라고. 집이 없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채무불이행 해제가 되는 건데 자, 요걸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매도 후에 매매를 했어요. 그럼 등기부를 2번 띄워본다 그랬죠? 계약서를 할 때 한번 보고 잔금칠할 때 한번 본단 말이야. 잔금칠할 때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그 등기부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가압류, 가등기가 설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이행불능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매도인은 집을 넘길 때에 깨끗한 물건을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건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게 붙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으려면 그걸 말소해야 돼요. 말소하고 깨끗한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말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이행불능이다 아니다? 이행불능이 아니야. 뭘로 봐야 돼? 이행 지체로 봐야 되죠. 이행 지체를 보면 최고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이행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해제를 해요. 해제를 하는데 요게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매매 후에 가압류, 가등기가 붙어 있더라. 이행불능이므로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기출이. 제 말 이해돼요? 이건 동상병권을 주장해가지고 그거 말소해 주세요. 나 말소할 때까지 대금 못 줘요. 이렇게 항변하지. 말소해 주세요. 이게 최고거든. 이게 최고가 들어간 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그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이행불능 보이신가요? 이건 이행불능이 됩니다. 자, 그 정도인데, 자, 요거, 딴 데 옆으로 빠지면 안 돼서, 그거 있죠. 우리 백선에서 이 문제를 내가 푼 적이 있어요. 어떤 걸 풀었었냐면, 혹시 백선에 기억나실란가? 어떤 게 있냐면, 갑과 을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단서가 뭐가 붙었냐면, 집을 주고 돈을 주는 거, 요건 언제 줄까요? 그랬더니, 병이 사망하면 그때 이행하기로 합시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는 거야. 조건 기한. 이 조건요? 기한이 그냥 찍는 거죠, 막. 이건 기한이지. 근데 병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앞에다 뭘 붙여야 돼? 불확정 기한. 이렇게 들어간다고. 불확정 기한이지.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어. 병이 3개월 안에 사망하면 매매 대금이나 집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정지 조건이요? 아니면 불확정 기한이야? 그건 정지 조건이지. 왜 그러냐면 3개월 안에 병이 죽을지 안 죽을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질문이 뭐야? 병이 사망하면 병은 죽어 안 죽어? 반드시 죽으니까 기한이지, 끄터리가.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을 붙여준 거고, 아까는 3개월 안에 병이 사망하면 이건 단서를 붙였잖아요. 그럼 내일 비가 오면 커피 사줄게. 조건기한. 조건이고 3개월 안에 병이 죽으면 조건기한. 조건이지. 병이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 3개월 안에. 3개월 뒤에 보니까 길거리에 살아있네? 그렇죠? 모르는 거죠. 이게 조건이지 그건. 아직도 조건기한은 구별할 수 있죠. 지금 그 상황이야. 근데 자,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아직 안 죽었어. 생생해. 근데 이 집을 요 갑이 얘한테 팔아버렸네? 병한테? 등기까지 넘어가 버린 거야. 이렇게 병이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뭐가 된 거야? 불능이 생긴 거라고. 그럼 뭐라고 했어? 혹시 기억나요? 그냥 지문 그대로 외우시라는 거.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죠? 불확정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불능이 생기면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병이 죽으면 집을 주기로 했는데 병이 죽기 전에 불능이 생긴 거야. 이해돼요? 그럼 그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뭐야? 집을 가져 못 거주지.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지하면서 그리고 끝나는 거라고. 그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 요 내용 자체가. 한번 갑자기 생각나서 요 내용하고 좀 달라. 불능이 생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매 후라는 거 보여요?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니까 누가 불을 질렀는지를 보셔야 돼, 이제. 누가. 압류 등기가 격려됐네. 이건 뭐 이행 지체네. 그죠? 계약 체결 후에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안 되는 거고. 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행 불능이 된다, 안 된다?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대요. 그럼 뭘로 가요? 위험부담인데 쌍방의 귀책 사유 없다. 그죠? 채권자 위험부담이다. 보이신가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으면 뭘로 가고? 채무자 위험, 채권자 귀책 사유.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이 돼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시적 요 두 가지 조심하면 돼요. 악의 과실. 여기는요, 선의 무과실. 요게 이제 체크만 해라고요. 요거 하나만. 그럼 됩니다. 실내 이익 배상 나와 있습니다. 실내 이익인데 원칙이 실내 이익이 이행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도록 돼 있죠. 그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요거 하나 별 표시해 놓으세요. 요 부당파기라고 하는 거. 이 부당파기는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됐는데 부당파기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기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언제 이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됐다는 이후에서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부당 파기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당하게 계약이 깨진 거거든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건 부당 파기라고 부당 파기.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요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됐을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신뢰배상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그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지문은 한번 여러분들 봐두셔야 되는데 1번에 보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됐다 보이신가요? 그럼 원래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80평밖에 안 되더라 이거거든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뭘로요? 담보 책임으로 물어야 돼요. 담보 책임. 수량부죠. 일부니까. 100평이 모두 없어진 게 아니고 20평만 없어진 거잖아요. 일부. 그때는 수량부족으로 가야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면 안 된다고. 자, 계약 체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전.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부가 뭐 했어요? 수용당했어요.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죠. 원시적 불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약 체결 당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요 부당 파기 보이죠? 여기가 요걸로 들어가야 돼요. 요 불법행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그러면 X가 돼버립니다. 이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 파기는 무조건 불법행위. 알겠죠? 원시적 불능의 전부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일부면 담보 담보 책임. 이렇게 정리를 해라고요. 헷갈리다고. 자, 여기 보면 계약 체계는 뭘로 가야 돼요? 실내 이익 배상이지 이행 이익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요? 이행 이익 한도로 가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이 견적서 제출하는 거 있죠. 경쟁 입찰에서 견적서 제출하는 거. 요것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시적 불능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에서 상대방 보이죠? 매수자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올해 아마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내면 6번밖에 낼 게 없어요. 작년에 아예 통째로 문제를 내버렸기 때문에 아마 6번은 낱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6번은요. 그 정도만 좀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위헌부담은 뭐 요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갑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무조건 소유자가 채무자가 돼요. 그럼 갑이 질렀어, 불을.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채무불이행이고 을이 질렀어.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채권자 위헌부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채무자 위헌부담이에요. 그렇게 푸는 거야. 갑의 과실로 보이죠? 이건 뭘로 풀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 그럼 해지하고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다겠죠. 그래서 여기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어.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채무자 위헌부담. 쌍방의 귀책 사유 없다. 채무자 위헌부담. 을의 과실이다. 그럼 뭘로 가요? 채권자 위헌부담. 수령지체 나오면 채권자 위헌부담이에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게 수용됐어요. 수용됐으니까 뭘로 가요? 채무자 위헌부담으로 가야 되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을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죠. 집이 없어졌으니까,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을이 뭐라고 했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다만 을은 매매대금 줘야 되죠. 그럼 이 매매대금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매매대금은 갑한테 준다는 전제에서만 수용보상금을 양도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땅이 매매가 됐는데 수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매매대금을 누구한테 줘? 갑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수용보상금을 누가 양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매수자가 가져가는 형태로 가는 거라고. 이건요. 그건 뭐 계약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잠깐 봐볼게요. 문제를 봐야죠. 자, 문제를. 자, 오시면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 259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259페이지에, 거기 17번, 18번, 19번, 그 다음에 20번까지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보이신가요? 위험부담. 그거 하나 정도 보자고요. 자,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여러분들 풀어봤죠? 이거 252페이지에 있는 문제. 안 풀어봤어요? 풀어봤죠? 자, 이제 여기 오시면 넘어가 볼게요. 아까 위험부담 와보세요. 259페이지. 259페이지 안 넘어가지네. 자, 당황해요. 자, 259페이지에 17번 문제. 풀었는데? 그럼 했었어, 이걸요? 아이씨, 아까워, 씨. 아니, 야를 해야지, 그러면. 복습하는 줄 알았다고요? 내가 지금 시간이 똥줄 타는데 내가 지금 복습하고 생겼어요? 다 풀었네? 이거 하나 20번 안 풀었구나? 자, 이거 하나 건졌네, 그래도. 한번 봐봐요, 이거. 아니, 내용은 똑같으니까. 자, 갑은 자신의 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내용이에요? 갑이 채무자죠. 갑이 없애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고, 을이 없애면, 채권자 위험부담인데, 수용이 들어왔죠.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1번에 당연히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갑은 을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고. 자, 을은 대상 청구권 행사로서 대상 청구권이 뭐냐면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반대급부를 대상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수용보상금이 되겠죠. 그럼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거는 트랙 쓸 때 을이 요 수용보상금입니다. 요 보상금 자체 청구권을 갖는다. OX. 이건 X가 돼요. 이 자체를 갖는 게 아니고 양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 그러니까 수용보상금은 누가 가져가요? 갑이 가져가는데 그걸 나한테 양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자체를 가져가요. 그럼 여기 있네. 요 자체를 을이 기속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양도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 다만 이때 을은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요 갑에게 매매대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대금을 줬다는 전제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쌤쌤이니까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을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갑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되네요. 자, 다시 한번 와볼게요. 동시이행항변권 와볼래, 이제? 동시이행항변권 와볼게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이제 내용을 볼 건데, 여기 보면, 이 내용 중에서 요것만 좀 체크해 보자고.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동시항변권이 있는 거 없는 거 요거 구별해야 되거든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 반드시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논점을. 자, 그럼 밑에 오시면 첫 번째 보면 동시항변권은 반드시 쌍무계약에서 나와요. 저번 주에 그랬나 모르겠는데
증여하고요. 사용대차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편무죠. 얘들은 뭐예요? 무상이죠. 그럼 이 친구들이 나오지 않는 게 뭐라고 했어요? 동시항변권 안 나오고, 두 번째 위험부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보 책임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요것들은 시험장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증여나 사용대차는 동시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순한 문제인데 그런 게 나올 때 조심할 거고,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도 반대급부가 없는 거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나오면 안 되겠죠. 위험부담이라는 건 이게 없어짐으로 인하여 반대급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고, 동일한 쌍무계약이 되고요. 자, 별개 계약은 특이하게 있어야 동시가 나와요. 그럼 만약에 별개 계약에서 특이하게 없다는 거야. 특이하게 없으면 동시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무 인수는 동시항변권이 나오는데 옆에다가 큼직하게 경계는 안 돼요. 이 경계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바뀔 경자예요. 뭔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구 계약에 붙어 있던 동시항변권을 새로운 계약에 끄집어다가 사용할 수는 없어요. 경계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요거 빨간색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건요. 두 개 판례는 워낙 중요한 거니까 기억나죠? 자, 쌍방에 채무가 있었어. 갑에도 있었고 을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채무가 뭐가 된 거야? 이행불능이 되면서, 요 이행불능이 되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이 손배청을 주는 조건으로 얘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둘 간의 관계가 뭐다는 거죠? 동생관계예요.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 멘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동시항변권이 있다. 그다음 또 한 번은 한 사람이 먼저 제공하죠. 한 번 제공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가 된 거예요? 수령지체에 빠져요. 수령을 지체했다. 이게 수령을 지체하니까 그죠? 얘가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등기 서류를 집에다 두고 재차 청구를 해요. 그럼 재차 청구할 때는 제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때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은 왜 너는 재차 청구할 때 이행을 안 하냐? 나도 이행 못 하겠다라고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제공했다 하더라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해요. 이 3번하고 4번이 꼭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 판례는 동시에서 중요합니다. 동시항변권에서. 이거 안 외우고 시험장에 가요. 참 이해가 안 돼. 이게 꼭 외워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막 똥줄 탈 건데, 그렇죠? 근데 막 이게 얼굴빛이 너무 좋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수험생이 아니요. 수험생이 아니라니까. 지금 푸석푸석 해야 되거든? 막 닌겔 맞고 쓰러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50일 남은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지금 뭔가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밥 먹을 때 한 숟갈 뜰 때 외워요, 안 외워요? 밥 먹을 때 책상 봐야 돼. 책을 피는 게 아니라 암기장을 놓고 읽으면서 씹으면서 보고 대화하면서 또 보고 그래야 돼요. 그게 나중에 시험 10일 남겨놓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거든. 지금부터 해라고. 이 50일부터. 지금 시간 내서 공부하지 말라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화장실, 버스를 탈 때, 지하철 탈 때 틈틈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없어요. 뭐 시간이 어디서 나요? 다 없어요, 시간. 없다고 누가 시간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자, 나도 봐야 되는데, 자, 이게 난 10일, 아니 일주일 남겨놓고 봐요. 6일 남겨놓고 다 수업 끝나고 마지막 특강 끝나고 토요일 날 시험 볼 때 요거만 하거든요. 요거 한 6일 정도 해서 7일 정도 요거 해요. 이때만 봐요. 잠깐. 중개사법 봐야 되니까 막 보고 학계론 대충 봐요. 그냥 이렇게 이게 6일 이게 6과목을 봐야 되니까 한 과목 제외하고 5과목. 그럼 여기 이때 거의 100시간 정도 공부해요. 제 진짜로 거의 100시간 정도 이 시간대 거의 안 나가요. 거의 앉아가지고 이 정도 쏟아 부어서 가는데 떨어지더라고. 자, 결론이 뭐 상관없어요. 발악은 해보니까 나는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에. 이게. 발악은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발악해봐요, 지금? 이 월급빛이 아니야, 발악하는, 이게. 얼마나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싱싱해요. 자, 여기 선의행 의무자 보이죠? 선의행 의무자는 동상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요거 꼭 기억하라고 하죠.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한다. 이 불안하면 이게 뭐예요? 재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악화. 요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행이 곤란할 사유. 이행이 곤란할 사유가 있다면 요 같은 멘트예요. 자, 뭐가 있냐면 갑은 집을 넘겨야 되는 게 6월 1일 날. 그다음에 잔금을 넘긴 게 잔금은 6월 1일 날인데 지금 이 매수자가 중도금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중도금을 넣을 때 선의행 의무가 있을 때 상대방의 채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동시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도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질질 끌어. 그럼 이건 질질 끈다는 건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갑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되잖아.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갑이 참은 거야. 이제는 저자는 주겠지. 그러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이때 이 사람은 집 줘야 되죠. 그 다음 이 사람은 뭘 줘야 돼? 중도금 플러스 지연이자 줘야 되죠. 플러스 뭘 줘야 되죠? 잔금을 줘야 되죠. 요거하고 요게 동상변권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이때까지는 지연이자 줘야 되죠. 중도금. 보여요? 지연했으니까. 근데 시험장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 선의행 의무자가, 그죠? 선의행 의무자가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중도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OX. 5요. 5. 왜? 지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럼 그 전까지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딱 맞게 시험을 내는 거야, 이걸. 틀려라, 이렇게 하고. 근데 틀리면 돼, 안 돼? 안 틀리면 되지. 뭐요? 이행기 이후에부터는 지연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그 전까지만 주는 거지. 알겠죠? 질질 끌다가 날짜 같아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청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 채무를 이행하면서 청구가 들어오면 동시를 주장할 필요가 없지. 같이 이행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효과. 효과는 이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요 2번이 엄청 중요해요. 요 4번하고 동상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줘.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집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을도 매매대금 1억을 지급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지체 책임치 안 줘? 안 줘.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고 날짜가 도가 될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도 지체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야. 쌤쌤이니까.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 이것만 외우고 가거든. 그래, 동상변권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 맞아. 근데 옆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지문에 가면 동시항변권의 지체 책임을 면하려면 동상변권을 행사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OX? X예요. 동상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고 그 날짜가 지난 거죠. 똑같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놈이 중요해요. 요 앞에 놈이. 요 앞에가. 동시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자, 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장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원용이라 그래요. 원용. 원용이 되어 있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이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좀 전문가 있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전문가 있게. 난 법을 잘 알아요. 그러면 상환, 이행 판결. 그냥 대충 알아요. 원고 일부 승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되고 저렇게 나와도 된다는 거. 같은 말이란 거. 상계는 안 돼요. 그냥 상계 금지. 이렇게 알면 상계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상변권 있는 거 영어 임무 과세 수정 전담회 구청 보이죠? 이건 뭐 구청. 여기에
구분 소유적 공유가 제일 잘 나왔어요, 원래. 가장 잘 나온 게 요거였고요. 오케이. 동상관계 없는 걸 거꾸로 한번 봐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토지 거래, 경매무효가 더 잘 나와요. 그냥 변제하고 저당권, 변제와 담보가 등기 변제와 양도담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있잖아요. 담보가 보이죠. 담보가 보이면 무조건 동생관계 아니에요. 돈을 먼저 갚아야 돼요. 무조건 담보는 양도담보, 저당권도 담보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거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거 기억나요? 요 권리금 회수. 이게 아마 34회 때 마지막 답이었을 거예요, 이게. 34회 때.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작년 쉬었어요. 그래서 올해 좀 조심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애들입니다. 정말로. 꼭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문제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 치면 돼요. 요 무상소비대차 보여요? 이건 편무죠? 편무니까 동시에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여기 요거요, 아까. 줄쳐요. 일방의 채무가 뭐예요?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보이신가요? 그럼 동시에가 나와, 안 나와? 이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여기를 치세요. 키워드. 채권양도. 채권양도 보여요? 채권양도 상속,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있으면 나온다. 자, 한 번 빠졌네. 이행 제공 수령지 했죠? 근데 계속 제공해, 안 해? 계속 제공 없이 청구가 들어오는 거야. 그때는 동상변권이 있다, 없다? 여전히 있습니다. 자, 선이행 의무가 있어요. 선이행 의무자는 동상변권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요? 불안의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질질 끌다가 선이행 의무가 종도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죠? 잔대금 지급이 도래했다는 거 보여요? 옆에다가 질질 끌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멘트가 돼요. 아,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구나. 그럼 동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자, 차용증 보인가요? 차용증 반환 의무와 채무의 변제는 동생관계에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차용증이 채권 증서입니다. 채권 증서하고 변제는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다만 변제와 누구는요? 영수증이에요. 변제와 영수증은 동생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변제와 차용증, 채권증서는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변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별거 아니에요. 풀어보면 여기 동상변 원형이 없어. 원형이 없다는 건 뭐야? 주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요걸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직권 판단은 안 되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직권 판단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당사자가 동상변권을 배제하기로 약속을 했어. 돼, 안 돼? 되죠. 왜? 의무규정이니까. 그래서 우리 계약법에서는 모두 배제 약속할 수 있어요. 다른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게 매매, 교환, 환매까지 다 그래요. 우리 계약법은 강행 규정이 3개밖에 없어요. 지상물 매수 임대차, 부속물 매수 임대차, 차임 이기 연체시 증감할 때 기간 짧게 적어놓은 거, 그것만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 싹 다 의무 규정이에요. 그러면 동상변권, 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위험부담 다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특약을 해도 돼요? 다 된다고 하면 돼요. 임대차에서만 조심하면 돼요. 임대차에서만 강행 규정이 3개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뭐라고? 자, 여러분들 매매는 다 의무 규정이죠. 그럼 매매할 때 매도인과 매수자가 담보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OX? O. 그죠? O라고. 매매 대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후 이행으로 약속했습니다. 돼, 안 돼요? 돼. 다 된다고. 이게 임대차만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자, 그럼 문제 한번 잠깐 와봐. 이제 문제 봐봐요. 자, 여기. 자, 하나 풀고 가게요. 대표 문제 254페이지 오세요. 254페이지, 254페이지. 자, 1번에 보면 동상변권이에요. 별개 약정 보인가요? 별개는 동시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특약이 있으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대. 그럼 동시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약한 사실이 없다. 별개는 동시가 안 나와. 이걸로 잡으라고, 별개. 자, 이번에 선 이행 의무자는 동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해버렸네. 그럼 무슨 말이야?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어요. 그럼 동시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일방이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았어. 계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제공했는데 계속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의 동상변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동시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자, 4번 동상변권의 채무자는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없는 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하다고,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다고. 이 점은요. 이 점 잘 울거먹는다고. 근데 현장에 하면 그게 쑥 지나가 버리고 지체 책임만 눈에 보여요. 그래, 동상변권은 지체 책임 지지 않지. 근데 거기가 답이 아니라고. 어디가 답이에요? 여기요. 나는 무협을 좋아하거든요. 무협을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그죠? 근데 얘를 죽이려고 가. 얘가 무협에 보면 무협지 같은 거. 죽이려고 가는데 얘는 가기 전에 죽어. 왜? 함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목표는 얘야. 그래, 동상변권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맞아.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죽어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린 요것만 쳐다본다고, 수험생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그 앞에가 답인데, 요게. 지체 책임 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뭐요?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자, 요거 맞는 거고. 자, 여기 보니까 원고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동상변권을 행사했어요. 항변했죠? 원용했지? 그럼 법원서 무슨 판결? 원고 일부 승소지 전부 패소가 아니라고, 이건요. 원고 일부 승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11번 와봐요. 동상변권이 사례형으로 문제를 내는 건 극히 드물어요. 10년 동안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거의 없어요. 이제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참조용으로 가보자고요. 자, 갑과 을 사이 갑소유 부동산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이렇게 집. 자, 매매대금 1억에 가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매매죠. 매매니까 동상변권 있는 거예요. 쌍무계약이니까.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자, 물론 부동산 인도 의무와, 여기까지 맞죠? 요거 등기해 줘야 되잖아. 등기 넘겨줘야 되고, 목적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누구한테? 을에게, 매수자에게. 그럼 을은 대금을 주겠죠.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동생관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만약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네. 요 부동산에. 그럼 당연히 매도인은 뭘로 가야 돼? 매도인은 등기 넘겨주고 집을 넘겨주고 저당권 등기 있으면 말소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는 것과 대금 지급이 동생관계겠지. 그럼 매도인은 3개네. 저당권 말소, 집 넘겨주는 거, 등기 넘겨주는 것과 대금 지급이 동생관계죠. 근데 여기 저당권 말소까지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당연히 동생관계니까. 깨끗한 물건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자, 3번째. 자,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잔대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네. 돼, 안 돼요? 그럼 뭐 동생관계 하지 마. 그리고 잔금 먼저 넘겨주기로 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니까? 의무 규정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이 인도일까지 인도되지 않았다면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부동산이 인도될 때까지 인도가 안 된 거야. 인도일까지 인도가 되지 않았다면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잔대금을 지급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잔대금 주기로 했잖아. 근데 부동산이 기일이 됐어. 얘가 안 준 거야. 돈을 질질 끌다가. 부동산 날짜 같아진 거야. 근데 부동산 안 주는 거지.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아까 매수자가 선이행하기로 했잖아. 그럼 선이행은 동상변권이 없지. 근데 돈이 없어서 질질 끌다가 부동산 지급 날짜가 된 거야. 그럼 이때 안 준 거야, 부동산을. 그럼 난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 이거지. 이게 여기다가 써놔. 그냥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는가 보다. 먼저 이행이라는 건 뭐야? 선, 이행, 의무지. 선이행 의무인데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진 거라고. 제 말 이해돼요? 모르면 버려. 괜찮아. 지금은 담으려고 하지 말라고. 자, 다시 매매대금을 먼저 주기로 했다고. 근데 얘가 매매대금 안 줬죠. 그럼 날짜가 같아진 거지. 물건 넘길 날짜가.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동시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 또. 알겠죠? 자, 갑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졌네. 한 번 제공했는데 그때 그 후에 을은 갑이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아. 계속하지 않죠. 계속하지 않으면서 청구가 들어온 거야. 그럼 난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있다라고 해야지. 있다. 이거 아까 한 번 제공했을 때 수령지체에 빠졌는데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동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자, 을이 동상변권에 존재하면 을은 그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지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답이긴 한데 요걸 풀면 좋은데 어렵다 그러면 패스라고. 이걸 자꾸 막 늘어지지 말라고. 알겠죠? 어차피 우리는 동상변권이 사례형으로 나오는 게 드무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봐볼게요. 12번 또 한번 풀어볼까요? 어려우니까 요것도. 자, 12번에 보면 매도자 갑과 매수자 을은 X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갑의 집이 있고 을이 1억이고 둘이 매매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동생관계가 있네요. 자, 이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여기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란 말 보이죠? 그럼 얘가 원래 1억 줘야 되죠. 매매 대금. 그 다음에 얘가 또 1억을 줘야 되죠. 아니, 봐봐요. 을은 갑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매매 대금 줘야 되죠. 괜히 풀었다. 이게. 자, 1억은 줘야 되죠. 매매 대금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잖아. 1억짜리 채권, 얘가. 그럼 얘가 퉁쳐보면 돼, 안 돼? 퉁치는 순간 이 친구는 동상변권이 상실돼 버린 거야. 그래서 상계를 하지 말라는 거야. 동상변권이 붙어 있는 건 퉁치지 마라. 상계하지 마라. 얘가 1억 줘야 되고 얘는 1억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가. 그럼 이걸 퉁쳐버리면 얘는 동상변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상계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대여금을 집어넣었죠. 여기 어디 갔어? 대여금이 나왔다는 건 100% 상계가 있어요.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12번은 지금 여기 답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상계할 수 있다는 게 안 되죠, 이거? 알겠죠?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에 느낌이 와야 된다고. 대여금? 그럼 상계네. 그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의 동상변권을 가진 경우에도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둘 다. 그죠? 그럼 동상변권 지체 책임 줘, 안 줘? 안 지지. 왜 져요? 가장 동상변권이 붙어 있다는 건 쌍방 모두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권리인데 이 2번을 찍은 사람은 진짜 나 환장하죠. 이건. 있다니까, 찍는 사람이. 갑이 약정한 일자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했어. 무슨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고. 아무 느낌 없죠. 그래서 이게 한 번 제공한 거야. 한 번 제공을 한 거야, 지금. 근데 분명히 누군가 수령을 안 했을 거라고. 근데 또 계속 제공 안 해. 어디 있을 거야. 재차, 제공 없이. 보이죠? 계속 제공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청구하면 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동시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거절이란 건 동시를 행사한다는 거야. 옳은 거네, 이게. 자, 을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의 계약을 해지했어.
해지했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먼저란 말 쓰면 안 되지. 동생관계니까. 왜? 무효나 그 다음에 취소가 나오고 해제가 보이는 순간 절대 먼저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왜? 동생관계가 있는 거니까. 동생관계, 원상복구, 원상회복, 동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갑과 을이 동상변권을 배제하고 특약, 의무규정 된다 한다, 오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무효다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봐볼까? 13번 문제가 다 길죠. 여기 보면 자, 가압류가 있어. 그냥 우리 영어 임무 가세 가압류가 보이면 끝을 보라. 동생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중간에 읽지 마. 이해가 안 되지만 영어 임무 가세 가압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이 보이면 동생관계 있는 걸로 가시라고. 모음을 걸어봐. 어차피 읽으면 다 수렁에 빠지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만 먹는다고. 그럼 여기 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됐어. 그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상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존속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아까 얘기했죠.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상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여전히 있다. 이렇게. 자, 매도인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네. 질질 끌었네 이제. 느낌이 와야 돼. 읽으면.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습니다. 그렇죠? 도가 됐네. 그렇죠? 그럼 매수는 잔급기일 이후에 요 아까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 책임을 안 져. 안 진다고. 그 날짜가 지나버렸죠. 그럼 그 전까지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중도금의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요 반환 의무하고 요 소유권 말소 의무는 동생관계 여기까지 맞거든. 그럼 매도인은 반환할 때 매매 대금에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법정 이자 안 줄 거예요? 돈 받은 사람은 이자 주고 목적물 받은 사람은 사용 수익을 줘야 원상회복이지. 안 줄 거예요? 뒤에 가면 해제 나올 건데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요. 봐봐, 이건 여기 나올 문제가 아니야. 집, 돈이 있었다고. 그럼 계약이 됐으니까 돈 여기 왔죠? 집 여기 왔죠? 이해돼요? 계약 해제됐죠? 그럼 돈 줘야 되죠? 이거 목적물 줘야 되죠? 이거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 이자 주는 게 법정 이자예요. 여기 집 줄 때 사용이익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게 쌤쌤이니까. 그죠? 매매가 되면 집이 넘어왔을 거고 대금이 넘어갔을 거 아니야. 계약이 해지될 거라고. 그러면 이 돈은 남의 돈 준 거야. 줘야 되죠.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되고 목적물은 뭐라고요?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을 줘야 원상회복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해제에서는 선이자라고 해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고.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는 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말 써요. 기억나면 좋은데 거기 앞에 너무 우리 점유자 회복자에서 예를 들면 201조 선이자는 과실 수취할 수 있고 악의는 과실 수취할 수 없다. 반환해 주라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내가 사례를 들 때도 무효와 취소만 들어야 되지 해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해제는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제 시 선의 매수자이더라도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니까. 그 말을 꼭 쓰거든요, 제가. 이거.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봐봐요, 14번. 14번 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좋은데, 그죠? 아니, 아는 사람은 좋아. 이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나와. 왜 안 나와? 박스형으로. 가서 보면 진짜 허접해. 수업 듣고 나서 가서 보면, 자, 여기 양도소득세 보이죠? 자, 변제와 저당권 말소 보여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등기명령, 변제와 담보 보이잖아. 그리고 여기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야. 담보잖아요. 담보가 나오면 무조건 변제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 동상관계에 있는 건 뭐요? 1번밖에 없어.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 그냥 외우면 된다니까, 그거. 영어, 임무, 세. 세가 뭐예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이 나오면 동생관계라니까. 그렇게. 자, 여기 이제 15번. 나를 반기네. 그죠? 뭐예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뭐예요?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의 구청. 구분소유적 공유는 동생관계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보가 보이잖아. 그럼 변제잖아. 끝털이. 여기는 먼저 뭐야? 피담보 채권 변제와 교환 쪽으로 그 소유권 이전 말해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왜? 동생관계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거 동생관계 가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긴, 이거 지상물 매수, 지매청. 지매청이죠. 지매청은 강행규정이죠.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를 누가 청구해? 누가 매도자냐고? 임차인. 매수자가 누구요? 임대인이죠. 그럼 임차인 사세요? 그러면 임대는 사야 되죠. 그렇죠? 그럼 매매지.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 지상물 줘야 되죠. 임대는 대금 줘야 되지. 동생관계지. 네, 그거 관계예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요 지상물 매수, 아니면 부속물 매수는 매매니까 동생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 말 이해되셔요? 자, 항변이 없네? 주장 안 했네. 유치권이나 동상변권을 주장해야 법원이 그걸 근거로 재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용 주장 안 했죠. 주장하지 않았다면 직권 후 동상변권을 존재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자, 원고의 이행 청구의 피고가 동상 이제 행사했네. 예, 주장했네. 항변했죠. 그럼 법원 이를 인용해가지고 뭐가? 원고 이행해라. 너 빨리 돈 주라. 아니 집 줘라. 상환 받아라. 이거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앞으로 와 먼저. 좋은 거니까.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상환은 이익이요. 요건 승소요. 이건 뭐예요? 이건 패소고. 이렇게.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그래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하고 마는 거라고 지금.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나만 어렵나? 근데 이게 변제나 담보란 글자가 나오면 얼른 찾으세요. 그건 동생관계 아니에요. 담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담보가 보이면. 아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좀 쉬었다 오면 3자 볼게요. 이제 갔다 오세요.